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거 5개, 5개 있는데, 이 문제 4번이 제가 당초에 올린 파일에는 이 문제가 빠져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해 가지고 버전 1.1로 1.1로 해 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이제 따로 뭐 저기 추록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조그만 파일로 또 올리기도 했으니까, 처음 다운 받으시는 분들은 버전 1.1 그걸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제본을 하시면 되고, 이미 출력해서 제본하신 분들은 문제 4 부분 그것만 출력을 해서 저처럼 저도 이렇게 뒤에 동네 복사집에 한 번 더 가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별로 이렇게 파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뭐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다음에 쫙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간편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런 게 아니라 문서를 탁탁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계속 키보드 눌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누락이 됐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단순 작업을 하다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모르고 제가 열심히 쫙 정리를 해가지고 딱 올렸는데, 제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추가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유형자산 들어가서 여기 이제 먼저 계산틀, 제가 이제 그 쭉 정리해 놓은 계산틀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기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게 이제 사실 계산틀이 있는 거였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위치가 좀씩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책을 제대로 만들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걸 만들고 싶더라고요. 욕심이 생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장 이제 전형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랑 조금 다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흐름을 알면은 조금 뭐 변형된 흐름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대략 보시면, 자, 여기 먼저 손상과 손상 환입, 요거는 이제 원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손상하고 손상 환입이 있는 경우에요. 자, 여기 이제 뭐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리고 여기는 뭐 정액법이 아닌 좀 특이한 생각 방법이면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덜 헷갈리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기중에 취득한 경우, 기중에 취득해 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은 개월수,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기말까지 남은 개월수를 기재하면은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그냥 얼떨결에 막 하다 보면 그냥 1년치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 놓으면은 요 개월수만큼만 계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수 방지용으로 요 잔여 개월수 요거를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다. 자, 그래 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하고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바로 제가 넣었어요. 제가 공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손상 바로 일어났다. 그럼 손상 누계액 여기 기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X2년도에 자, 이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손상 누계액은 일단은 그대로 적으세요. 앞에 거를 그대로 적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요거는 이제 회수 가능액이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감가상각했다가 좀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근데 한도가 있죠. 한도가. 요거는 손상이 없었더라면 얼마였을까? 그 금액. 둘 중에 작은 거죠. 둘 중에 작은 거 해당되는 금액에 체크를 하시고 그 금액을 맞춰줘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요 손상 누계액,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손상 누계액을 기재를 했다가 이거를 지우고 맞는 손상 누계액을 기재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 차이, 그만큼 손상 환입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취득을 하는 거예요. 뭐 유형자산 취득가액 뭐 전액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일부 금액이죠. 자, 취득원가는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중에 정부 보조금은 이만큼 받아가지고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줄, 취득원가 쪽 여기 감가상각과 관련된 줄 이렇게 두 줄 할애를 하시고 한 줄 비워두시고 한 줄 비워두시고 정부 보조금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자산 차감법이든 이연 수익법이든 똑같이 요 위치에 기재를 하시면 돼요. 자, 한 줄을 띄우는 이유는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손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여기다 기재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줄을 띄워주는 그런 유용성이 있다. 자, X1년도에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 취득원가, 총 장부 금액이라고도 해요. 자, 이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순액으로 써준다. 순액으로 쓸 때는 여기 가운데 요 줄에 쓰면 딱 맞죠. 여기랑 여기 가운데. 자, 그렇게 쓴 거고, 자, 밑에 이제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이제 상각을 해 나가는데 자산차감법인 경우랑 이연수익법인 경우랑 조금 달라요. 금액은 같은데, 자, 이연수익법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별도 수익이에요. 정부 보조금 수익 뭐 그런 식으로 개정 과목을 붙이죠. 자, 근데 자산차감법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비용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다. 근데 여기 상각되는 게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합산을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15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산차감법이랑 이연수익법이랑 기재하는 숫자는 같아도 개정 과목이 다르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 그리고 복구 충당 부채, 자산을 취득하는데 뭐 몇 년 후에 요거 원상 복귀해야 돼. 원상 복구, 원상 복귀가 아니라 원상 복구.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복구 충당 부채. 자, 여기가 복구 충당 부채예요. 여기가 이제 현금 지급한 금액. 자,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합산한 게 유형자산의 최초 장부 금액이 되는 거고. 자, 복구 충당 부채는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할인율 주어지겠죠. 그거에 따라서 비용 인식을 하고, 자, 여기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 인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복구 충당 부채가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할인율이 바뀌기도 하고 뭐 미래 그 금액 추정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복구 충당 부채가 바뀐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 금액도 바꿔주면 되고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면 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나 복구 충당 부채가 있는 경우는 제가 원가 모형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 모형이 있는 경우로 제가 여기 제시를 해놨죠. 자, 복구 충당 부채가 있는데 재평가 모형을 쓴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제가 그와 관련된
좀 간편한 계산틀을 만들어서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수록을 안 해놨어요.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재평가 모형이 있으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논란이. 요거는 해석상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재평가 모형이다. 그런 건 출제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유형자산이 원가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자, 제가 스타일 1 이걸 여기다 썼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뭐 X2년도만 스타일 1이 아니라 이 전체 하여튼 여기랑 좀 다르죠? 스타일 2랑 기재하는 방식이. 자, 재평가 모형이다. 그러면은 자,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재를 하고, 자,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기재를 했어요. 이거는 비례수정법을 적용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별도로 기재를 한 다음에, 자, 공정가치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장부금액이. 자, 공정가치가 요거다. 그러면은 자, 요 금액에서 요 금액으로 변동되는 비율, 그 비율만큼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 변동을 시켜준다. 그리고 변동되는 금액 요거는 지금 올라간다. 지금 재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가 여기 기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평가 이익 OCI 기타 포괄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거는 기말에 마감 분괴를 통해서 자본 항목인 재평가 잉여금으로 누적이 됩니다. 자, 일부 서적에서는 그냥 재평가 잉여금이란 개정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뭐 다 그냥 뭉뚱그려서 쓰고 그러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조금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재평가 이익 또는 재평가 손익, 재평가 차익, 그렇게 손익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용어를 주로 써요. 그리고 자본 항목, 재무상태표에 올라가는 그 자본 항목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이란 용어를 쓰고 거의 그래요. 그냥 뭉뚱그려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쓴 문제도 한 문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 책에도 그런 식으로 다 돼 있고, 회계 뭐 원리상 손익 들어갈 거 손익계산서를 보내고 그거 마감 분괴 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올리고 그게 이제 순리에 맞는 거니까. 자, 그리고 제 계산틀에도 딱 들어맞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감가상각비 기재를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좀 아까는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이번엔 떨어지는 상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데, 자, 그때 지금 재평가 잉여금이 남아 있으면은 그만큼 OCI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실로 떨어뜨리고, 자, 그걸 넘는 금액 그거는 당기 손실로 떨어뜨린다. 자, 이렇게 기재를 하면서 답을 하시면 돼요. 뭘 물어보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했냐면, 자, 요거는 요거 구분해서 기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법 또는 문제에선 비례수정법이라고 해놓고 비례수정법으로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순액으로 써주셨다가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이렇게 바꿔서 기재를 하면서 이제 재평가에 관련된 손익을 인식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일단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손실이니까 당기 손실로 인식을 하죠. 자, 그러니까 재평가 잉여금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 감가상각을 했다가 올라가요. 재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단기 손실로 인식한 금액, 전기의 단기 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은 단기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넘는 부분은 금액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이 금액만큼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해서 누적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선을 2개씩 걷죠. 2개씩. 제가 이렇게 계산틀을 작성하는 경우가 유형자산에서만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계산하기가 가장 좀 체계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자, 여기는 자산 쪽에 자산 쪽, 왼쪽이니까. 오른쪽은 뭐 왼쪽이 자산이면 오른쪽은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재평가 잉여금 해당되는 금액들만 적절히 표기를 하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요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 잉여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익 잉여금으로 누적이 되는데, 우리가 이익 잉여금은 여기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틀이 구성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평가 모형인데 손상 그리고 손상 환입이 있는 경우, 자, 요게 이제 제일 복잡한 케이스죠.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쳐요. 그 다음에 손상이 일어났어요. 자, 손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감가상각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자, 감가상각 후의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평가하고 손상까지 돼가지고 떨어져요. 자, 이 금액으로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금액에서 이 금액까지 떨어지는 그 금액 합계를 여기에 기재를 하시고, 자, 여기에 기재를 했는데 나눠줘야 돼요. 자, 전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금액만큼은 기타 포괄 손실로 기타 포괄 손실로 떨어뜨리고, 나머지 금액은 단기 손실로 떨어뜨리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공정가치고, 여기는 공정가치하고 회수 가능액하고 그 차이 나는 금액, 그걸 손상 누계액으로 기재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여기 좀 다른 의견을 가진 교수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달라요. 요거는 손상차손인데 요건 손상 누계액인데 서로 금액이 달라요. 크게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답을 쓸 때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X4년도에 손상 환입이 일어난다. 손상 환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일단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가지고 감가상각 직후의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여기가 적당할 것 같아요. 위치는. 뭐 위치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마지막 물음이거든요. 손상 환입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 물음이 되지. 손상 환입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스토리가 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 기재를 해서 또 진행을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은데, 자, 근데 자, 감가상각 직후의 금액에서 자, 공정가치까지 쭉 올리게 됩니다. 손상 환입이 일어나고, 자, 공정가치까지 올리게 돼요. 자, 그때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요 변한 금액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고, 자, 이 플러스 되는 금액은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요 금액, 단기 이익으로 올라가는 금액은 요 금액만큼만, 단기 손실로 떨어진 금액만큼만 단기 이익으로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기타 포괄 이익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계산틀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뭐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문제 1. 문제 1. 요거는 재무역의 기본 과정에서 풀어봤던 문제예요.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하자니까 이 문제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고, 예. 자, 기본 과정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자료를 보시면은, 자, 엑셀은 1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취득원가 120만 원. 자, 120만 원. 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0이고 정액법. 자, 재평가 무형을 적용하는데, 자, 기계장치의 기말 장부 금액은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하는 방법. 감누 제거법.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법. 그걸 적용을 한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자산을 사용하면서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사용하면서 그게 중요해요. 다 사용한 다음에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런 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사용하면서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된다. 자,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더 쉬운 케이스죠 이게. 그리고 여기 기계장치에 대하여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손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 처분 부대 원가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자, 처분 부대 원가가 무시할 수 있다. 처분 부대 원가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순공정 가치랑 공정 가치랑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상을 인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가 이런 문제에서는 상습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상 금액을 봐가지고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 밑에 있으면 무조건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자료가 주어져 있죠. 자,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구하라는 게, 자, X 1년 말 손상차손하고 기타 포괄손익하고, 그리고 X 2년도에 손상차손, 그리고 X 3년도에 기타 포괄손익.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진행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 자, 지금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죠. 자,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을 하시면은 24만 원, 첫 해 24만 원 감가상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96만 원이죠. 96만 원. 비례수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액으로 쓰시면 된다. 자, 96만 원에서 지금 공정가치가 105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이거 보시면 이거보다 커요. 그러니까 손상이 첫 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상차손 여기 이건 0이다. 자, 그리고 지금 96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얼마가 올라가냐? 9만 원 올라가죠. 9만 원. 이렇게 긋고 105만 원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거였다가 이 금액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긋는 거는. 자, 이 긋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꼭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금액만큼 9만 원, 9만 원이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 금액이 재평가 잉여금으로 누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은 9만 원이죠. 9만 원. 자, X 2년도 진행을 해보면은 지금 장부 금액 105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요. 자, 남은 4년.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감가상각 직후에 장부 금액은 787500 이렇게 되고, 자, 787500인데 지금 X 2년도 상태를 보면은 공정가치가 조금 떨어지고 여기 회수 가능액은 더 떨어져요. 지금 여기 69만 원까지 69만 원까지 떨어뜨려야죠. 자, 그러니까 787500에서 69만 원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면 97500 97,500원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합계 금액을 먼저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만큼 그만큼은 기타 포괄 손실로 떨어뜨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기 손실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여기 기재하는 거는 일단 공정가치로 갔다가 이거와 회수 가능액의 차이 그거를 손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손상차손하고 손상 누계액하고 조금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다. 자, 보통 물어보는 건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이런 걸. 여기서는 손상 누계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뭐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X년 말 계상할 손상차손은 7,500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공정가치에서 회수 가능액까지 떨어질 때 4만 원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왜 7,500원만 손상차손이야? 4만 원 다 손상차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타 포괄 손실이라도 이거 일부 손상차손으로 해주면 안 될까? 자, 손상차손으로 하는 거는 당기손익에 해당되는 금액만 손상차손이라고 불러요. 자, 기타 포괄 손실인데 손상차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7,500원만 쓰셔야 된다. 자, X3년도도 이제 진행을 해보면 69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요. 자, 그러면 3년 남았으니까 23만 원 감가상각 한다. 그럼 그 직후의 금액이 46만 원이에요. 자, 46만 원에서 지금 뭐 공정가치 49만 원. 그리고 뭐 여기 좀 있는데 여기까지 올리셔야 돼요. 공정가치까지. 자, 손상 환입이 되면서 공정가치까지 쭉 올리세요. 자, 이 차이가 3만 원이죠. 3만 원 올라갑니다. 이걸 먼저 기재를 하시고, 자, 이번에는 단기 손실로 단기 이익으로 먼저 올려요. 근데 그 금액은 얼마냐? 요거 전기에 단기 손익으로 떨어뜨린 그 금액만큼 올해 단기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기타 포괄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요걸 답으로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만 하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금액이 있겠죠. 49만 원 자산 금액,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22,500원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막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답을 다 썼으면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죠. 자, 이런 식으로 재평가 모형의 손상 그리고 손상 환입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는 자, 물음 2, 3, 4는 기본 과정에서 했던 거예요. 물음 2, 3, 4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 주관식 문제에서 지금 문제 1이 지금 물음 2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문제 2 이게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음 4랑. 자, 그리고 문제 3 이게 물음 3이랑 똑같은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음 1만 기본 과정에서 안 했어요. 그래서 물음 1은 제가 직접 풀어보고, 물음 2, 3, 4는 제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음 1 보시면은, 자, 유형자산 취득 및 정부 보조금 관련 정보다 해가지고, 자,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표시한다. 자, 그리고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이연 수익을 수익으로 대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해요. 연수합계법으로.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정부 보조금 관련된 기준서 일부를 제가 출력을 한 건데, 자, 요거 정부 보조금으로 보존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원칙.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자, 자산 관련 보조금 표시 어떻게 하냐. 예. 자,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이연수익이면 부채죠. 예. 자산의 장부 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그러니까 자산 차감, 예.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한 가지 방법,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한다. 예. 그리고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체계적인 기준.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체계적이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자산의 장부 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자, 보조금은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얼마다. 예, 근데 생각하는 게, 이 보조금 생각하는 게 얼마다. 그러면 그 차액, 그 차액만 감가상각비가 돼요. 자, 다시 문제로 와가지고, 자, 유형자산 최대기일이 이제 X년 7월 1일. 자, 최대 원가는 1억 원. 예, 1억 원. 자, 잔존 가치는 1,000만 원. 자,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예. 자, 연수합계법을 적용을 하고, 자, 정부 보조금으로 받은 게 2천만 원이에요. 상환 의무는 없고. 자, 7월 1일 날 2천만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다. 예. 자, 그러면 정부 보조금, 요거 뭐 이연수익법이든 자산차감법이든, 예, 하나, 둘, 예, 여기 요쯤 여기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2천만 원. 자, 괄호를 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채거나 자산차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연수익이죠. 예, 부채. 예, 부채고. 자, 이거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물어보는 게, X 3년 말, 자, 현금 3천만 원의 이 자산을 처분하면서, 자, 처분 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에 대한 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자, X 3년 말까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죠.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그것만 빨리 계산이 되면은, 자, 요거 이제, 인식하는 건, 이건 뭐 정액법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정액법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기간에 따라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2년 반 지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000만 원만 남아요. 자, 이거 이연수익은 1,000만 원만 남게 된다. 자, 이거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게 이제 여기서 신경 쓰이죠. 연수합계법. 자, 5년이야. 1, 2, 3, 4. 1, 2, 3, 4 합계는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10. 거기다 5년 그럼 15. 자, 그래서 1년은 15분의 5. 15분의 5, 3분의 1이죠. 근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여기 9천만 원이야. 1억 원에서 1,000만 원 뺀 9천만 원. 자, 그거의 3분의 1. 그래서 첫 해에는, 첫 1년. 첫 해? 첫 1년. 자, X1년 7월 1일부터 X2년 6월 말까지, 자, 감가상각비가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1년은, 자, 15분의 4 하시면은 얼마냐면 2,400만 원. 2,400만 원. 자, 또 6개월 해야죠. 자, 15분의 3 한 다음에 6개월 2분의 1 하시면은 900만 원. 자, 90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된다. 그럼 X3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6,300만 원이에요. 6,300만 원. 자, 요거 이제 취득원가는 1억 원이고, 자, 이 상태에서 처분을 했어요. 현금 3천만 원 받고, 지금 요게 지금 3,700만 원이죠. 3,700만 원. 자, 3,700만 원을 3천만 원에 처분을 했어. 그럼 700만 원 손해죠. 700만 원. 700만 원 손해야. 그런 상태고, 지금 요 부채는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수익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합산이 되면은 300만 원이죠. 300만 원. 자, 이렇게 답을 써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앰플 n-법 그 방식으로 해도 돼요. 이거는 뭐 워낙 숫자가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앰플 n-법. 자, 자산이 없어지죠. 부채가 없어지죠. 자산 부채가 없어지면서 인식할 게 뭐가 있어요? 자산 부채 새로 인식할 게 없죠.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기타 포괄 손익이 등장하나요? 없죠. 단기 손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요거 없애고 자, 현금은 늘어나죠. 현금은 받으니까 자, 현금 부분 자산 늘어난 거 현금 3천만 원 있습니다. 자, 어떤 걸 먼저 해도 돼요? 현금 3천만 원 늘어난다. 자, 3천만 원 n 플러스 자, 아까 3,700만 원 3,700만 원 n 마이너스 자, 1,000만 원 없어지는데 부채니까 요거는 n 플러스 MR 하시면 300만 원. 자, 300만 원이 단기 순이익에 미친 효과. 뭐 계정 과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합산하면 300만 원이요. 자, 그런 원리다. 뭐 이건 너무 간단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계산기만으로 바로 손익 손익이 계정 과목이 뭔지 몰라도 손익이 얼마인지 딱 구하는 그런 거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분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연 수익이야. 이연 뭐 제대로 쭉 쓴다면 이연 정부 보조금 수익 그거를 없애 왼쪽에 차변에 분개를 하면서 오른쪽에 정부 보조금 수익 1,0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또 이거 자산 뭐 없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쓰고 왼쪽에 현금 1,000만 원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들어와. 그럼 그 차이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그 두 개를 합산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자산 없어지는 거 그거를 이제 현금 3천만 원 받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빨리 계산이 되겠지만, 자, 이거 부채 없어지면서 자, 그럼 어떻게 돼? 그것도 부채는 없어지면서 수익이 발생돼요. 자, 그런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지만,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물음 2도 한번 보시면은 자, 물음 2는 뭐 어차피 설명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교환 건물을 넘겨주고 토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자, 취득 원가를 계산해라. 자, 교환 시 건물 장부 금액이 제시가 돼 있고 공정 가치가 있고, 자,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근데 공정 가치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에 어떤 게 포함되냐면 장부 금액과, 그러니까 없어지는 자산의 장부 금액과 처분 손익이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장부 금액이 지금 160만 원이죠. 처분 이익이 이제 40만 원이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 원가. 자, 오른쪽에 계산되는 게 어쨌든 200만 원이 딱 들어가요. 두 개가 합산돼서 장부 금액과 처분 이익이 합산돼 가지고 오른쪽에 대변에 200만 원이 딱 기재가 돼요. 왼쪽에 그만큼 또 기재가 되겠죠. 근데 현금을 추가로 지급해. 현금 오른쪽에 나가는 걸로 100만 원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그만큼 또 기재가 된단 말이에요. 왼쪽에 기재되는 건 여기서는 그 취득하는 자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만 원에 100만 원 또한 3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된다. 자, 이런 교환과 관련된 분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머리에서 팍팍 떠올라야 돼요.
교환이 유형자산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게 이게 이제 실제 생활에서도 뭐 교환이 있긴 있죠. 그치만 실제 생활에 있는 비율보다 시험에서는 훨씬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론적인 걸 물어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교환은 참 출제를 한다면 요 교환을 넣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교환과 관련된 분계는 여러분들이 처음엔 좀 해봐야 되겠죠. 처음엔 좀 해보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돼요. 요거 그럼 오른쪽에 얼마 기재가 되겠고 왼쪽에 얼마 기재가 되겠고. 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상황이 보시면은, 자, 구형 기계장치를 신형 기계장치와 교환했다. 자, 구형 기계장치 장부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공정가치 100만 원. 자, 교환 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한 현금 200만 원이 있어요. 상업적 실질이 없어.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장부 금액만큼 딱 일단 없애주는 거예요. 장부 금액 200만 원 없애주죠. 오른쪽에 기재를 해요. 200만 원. 그리고 손익 인식을 안 해요. 손익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다가 추가로 지급한 현금 200만 원. 추가로 지급한 현금 200만 원도 오른쪽에 기재가 되죠. 그러면 400만 원 기재가 돼요. 그럼 왼쪽에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기재가 된다. 400만 원. 2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400만 원. 자, 그래서 교환과 관련된 거는 쓱 읽으면서 바로 오른쪽 왼쪽 얼마 금액 해가지고 딱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 3. 자, 물음 3 보시면은 자, 엑셀런 1월 1일에 건물을 1,0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자, 건물의 추정 잔존가치 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자, 재평가 무형을 적용을 한다. 건물 공정가치가 1,6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건 다른 변경은 없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 전액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뭐 X 2년 말 재평가 잉여금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뭐 감루 제거법을 쓰든 비례 수정법을 쓰든 의미가 없어요.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루 제거법 그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뭐 감루 제거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없었다.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은 1,000만 원, 여기서 자, 감가상각비 200만 원. 그러면 이제 800만 원 남죠. 여기서 지금 1,600만 원 올라가. 그럼 1,600만 원으로 바꿔주면서 차이가 800만 원. 자, 기타 포괄 이익 인식하고 자, 재평가 잉여금으로 쌓이고. 자, 뭐 이런 건 쓸 필요 없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을 써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600만 원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400만 원. 자, 그럼 1,200만 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공정가치가 1,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 떨어뜨려야 되죠. 근데 떨어뜨리기 전에, 자, 요거, 사용하면서, 자, 대체를 해준다. 그걸, 잊지 말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지금 800만 원, 재평가 잉여금 800만 원을 없애줘야 되는데, 남은 기간이 몇 년이냐? 4년. 자, 4년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액법을 적용을 하니까 800만 원 나누기 4, 그래서 200만 원을 X 2년도에 없애줍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다음에 요거 100만 원 떨어뜨리는 거 기타 포괄 손실로 계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8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을 까줘야 된다. 자, 그래서 남는 게 500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 재평가 잉여금을 이렇게 기재를 하신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을 줄여주는 그 기재,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물음 4는 자, X1년 1월 1일에 추대금가 500만 원, 추대금가 500만 원, 내용연수 5년, 자, 잔존가치 0,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어요. 자, 원가 모형이고 정액법 적용을 한다. 자, 자료가 주어졌는데, 자, X2년 말에 지금 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게 커요. 180만 원. 자,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X4년 말에는 자, 둘 중에 이제 큰 게 요건데 150만 원. 자, 손상 환입을 지켜라. 그리고 X4년 말에 손상차손 누계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돼요. X2년 말까지 빨리 탁. 그다음에 X4년 말까지 탁.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 뭐 기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500만 원에서 지금 감가상각을 하면은 100만 원씩 하게 되죠. 그래서 300만 원이 감가상각 후의 금액이고, 그 다음에 지금 회수 가능액이 180만 원. 그러니까 손상 누계액 1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X4년 말까지 이제 가는데 지금 180만 원 가지고 남은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면 1년에 6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두 개년도 그럼 120만 원. 자, 120만 원 감가상각비가 더 쌓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자, 그만큼 빼줘요. 그래서 3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은 180만 원. 요거는 그대로 기재를 요거 변동 없이 손상 누계액은 일단 그대로 기재를 하세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합산하면 이제 60만 원이지만, 자, 여기서 이제 손상 환입이 1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안 되죠. 손상이 없었더라면 얼마였을까? 손상이 없었으면 그냥 100만 원씩 네 번. 그래서 100만 원 남아 있을 텐데, 자, 이거 이상은 안 돼. 이거 이상은. 그래서 150만 원까지 못 가. 100만 원. 거의 이제 항상 한도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시고, 그럼 요거에 맞춰줘야 돼요. 100만 원에 맞춰주려면 1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안 되고 80만 원을 빼야 된다.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손상차손 누계액은 8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거는 뭐 내용 자체는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그런 요령만 좀 숙달시키시면 되겠다.